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시작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어요. 맞아요. 너무 더운데 사실 이렇게 더우면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다들 여름 휴가 이렇게 계획들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막 오고 싶어서 호텔이 막 너무 비싸다, 숙박요금이 바가지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그냥 시원하게 지하철 한번 타주고 모래 한번 털어주면서 5군데 해수욕장 쫙 돌면 이게 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놓고 항상 일본으로 가죠.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우리 박사님 선생님은 뭐 제가 따로 안 여쭤볼게요. 맨날 좋은 데 맞아, 다니시고 좋은 데 가시니까. 맨날 좋은 거 먹으시고요. 네, 맞아요.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여름에 사실 부산에 살다 보면 여름에 어디 갈 생각을 잘 안 하죠. 부산만큼 좋은 데가 또 그렇죠. 없죠. 근데 또 사람들이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 여름바다가 정말 매력적일 때는 노을이 질 때입니다. 이게 바대포에서부터 저기 총정에 이르기까지 노을 질 때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럴 때 그냥 노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도 나오죠. 그거 죽이거든요. 맞아요. 네.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주제 혹시 관련 있습니까? 눈치가 빠르네. 있어요? 갑니까? 네. 저희 부네스코 위원회 식구들에게 빠질 수 없는 술 내용. 그렇습니다. 좀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사실 뭐 여름 맞아서 저희가 여러분들 그 뼛속까지 좀 청량감을 느끼시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Your lipstick stains on the front lobe of my left side brains. I knew I wouldn't forget you, and so I went and let you blow my mind. Your sweet moonbeam, the smell of you in every single dream I dream. I knew when we collided, you're the one I have decided who's one of my kind. Hey, soul sister, ain't that Mr. on the radio? Stereo, the way you move ain't fair, you know. Hey, soul sister, I don't wanna miss a single thing you do tonight. Hey, hey. 네, 오늘 부네스코 주제는 바로 금정산자락에 위치한 금정산성마을입니다. 네. 아마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해발 800m 금정산에 해발 350에서 400m 사이에 자리 잡은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죽전마을, 공해마을 이런 마을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산성마을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데 이 마을 역사를 보면은 산성을 쌓으면서 마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마을이 있었던 곳에 나중에 산성을 쌓다 보니까 그 역사도 오래됐다고. 산성마을 하면 또 추억이 있는데요. 저 대학교가 바로 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자체적인 야외 수업을 정말 많이 산성으로요? 예. 네. 강의실 안과 강의실 밖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거의 학점의 절반은 거기서 채웠던 것 같은데요. 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산성에선 아름다웠거든요. 거기 금정산성이 It's beautiful life. 제가 듣기로도 왜 서울에는 남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남산이 있으면 부산에는 금정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남산 가면은 또 데이트 코스여서 항상 이렇게 돈가스를 돈가스 좋아했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칼질하고 돈가스 먹고 나서 네. 올라갔어요. 근데 금정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산성마을에 막걸리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재 씨가 뭐
그 남산과 금정산 비교한 건 제가 좀 동의를 못 하겠지만 왜냐하면 산 자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유명도. 금정산의 막걸리 이거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금정산 하면 정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 최근에 들어서는 막걸리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산성 막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성 마을 막걸리라고 네. 보통 안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산성이 뭐가 많이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산성, 알카리성. 근데 그게 아니고 막걸리. 마을 이름이더라고요. 산성마을 얘기하니까 먹을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학 전문가들은 부네스코 문화유산 후보로 어떤 걸 꼽았을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유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꼭 한 잔 마신 후에 부드러운 손등으로 입술을 닦죠. 홍조 뛴 그녀의 볼 위에 촉촉한 눈방울. 날 사랑하나요 그대.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해. 알고는 magic 막걸리나. 와우. 네, 첫 번째 유산 후보 강력합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야, 정말 딱 보는 순간 저도 입에서 침이 확 고이는데 외국 사람으로 막걸리 처음 먹어봤을 때 네. 흙맛 흙맛. 진짜 땅 무슨 맛인지 왜냐면요 우리나라에 색깔도 그런 거 약간, 없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처음 먹어봤을 때 뭐야? 진짜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내 빠졌네. 스타일이에요.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이 김치 먹고 한 잔 막걸리 먹고 와, 정말 좋아요. 오리지널 한국 사람 같아요. 진정한 네. 한국 사람이죠. 이게 언제부터 이 산성에서 막걸리를 빚게 된 건가요? 지금 또 일반 기록으로 보면은 산성에 이제 사람들이 산 것을 이제 조선 초기로 보고 있어요. 네. 아마 밑에서 뭐 농사 짓거나 이럴 땅 여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화전민으로 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바위가 굉장히 많은 산이에요. 뭐 금정산성을 쌓을 때 다른 데 외부에서 돌을 안 가져오고 그곳에 있는 돌만으로도 다 쌓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워낙 이제 돌이 많고 척박하다 보니까 한 3개월쯤 지나면은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착안한 것이 이제 그 막걸리를 빚는데 가장 중요한 누룩을 이제 제조하는 걸 주민들이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룩을 만들어서 이제 내다 팔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누룩 제조를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맥이 끊기지 아니하고 여기는 꿋꿋하게 숨어서라도 지켜내려온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가 한 수백 년, 그렇죠. 네. 500년 500년 이상을 전통을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전설처럼 퍼져 있는 금정산성 막걸리의 맛은 사실 이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금정산성을 만들 때 막걸리가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산성을 만들 때 인부들에게 새참으로 이곳 주민들이 막걸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네. 그때 동원된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네. 되는데요. 그 이때 그 고된 일 중에 안 그래도 맛있는 막걸리를 마셨으니까 얼마나 맛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다 산성이 완성되고 이제 돌아가셔서 그 맛을 추억하셨겠죠. 아, 부산의 금정산에서 기가 막힌 내가 막걸리를 먹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고된 기억은 맛을 더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침이 아우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처럼 입맛을 다시면서 아마 이렇게 회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네. 정말 그때 막걸리 끝내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와 금정산에 기가 막힌 막걸리가 있다더라는 소문이 아마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또 일하시고 돌아가셔서 생각이 났겠지만 일하는 도중에도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두고 싶을 때 저 새참 주는 것 때문에 못 그만두겠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네. 그렇지. 막걸리 때문에 공기가 좀 길어진 건 아닐까요? 술 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막걸리 술 파워 있어? 그래서 그런지 막걸리, 산성 막걸리는 일반 저희가 먹었던 뭐 다른 그 시중에 파는 막걸리랑은 맛이 좀 다른 많이 게 다르죠. 있어요. 네, 뭔가
시큼하면서도 텁텁하면서도 묵직한 맛이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산성 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깔끔한 신맛.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거북하지 않으면서 아주 가벼운 네. 신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과일 향이 나요. 오, 그래요. 과일 향이. 자, 이렇게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산성마을에 막걸리 만드는 공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한번 네. 보시죠. 2013년도에 이 원래 공장이 있고 이제 새로 지은 크게 좀 공장. 그러니까 저도 옛날 공장을 보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옛날 공장으로는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 하나도 안 늙으셨네. 와. 막걸리 많이 드셔서 그런가? 이게 뭔가요? 그거 뭐예요? 이게 이제 쌀하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네. 누룩은 이스트죠. 네, 이스트. 방금 꽤 하루 지났고 이게 이제 지금 한 3일, 4일을 저기는 어떻게 한 저렇게 일주일쯤 막 하던가요? 숨을 쉬- 맞아. 근데 일주일쯤 해야 기포가 되죠? 생기네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효모가 이제 먹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손님 아니고 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님인데 먼저 드려야지. 쌤 편하셨네요. 쌤 먹는 신이 더 많이요. 누룩은 한 10초 보고 그냥 원샷. 잘 드신가 봐.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심으로 좋아하신다. 이런 지금 산성마을은 좀 높은 데 있다 아닙니까? 네, 400m. 400m입니다. 예, 이런 고도가 또 술맛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그 세계 명주들이 전부 다 해발 한 400m, 5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중국의 마오타이라든지 유명한 술들이 일본도 보면은 그 사케가 유명한 그런 맞네. 지역은 예 맞습니다. 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이 많고 한데 아키타나 니가타나 이런 예, 데가 보면 예, 좀 높은 데에 한 그러네. 술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술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도 빚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룩 빚기와 술 빚기가 가장 이상적인 곳이 아마 400m 아닌가. 그래서 산성 막걸리는 청량감이 좋죠. 이건 뭡니까? 불고기인가요? 염소불고기. 염소불고기. 같이 먹어줘야지. 아하이. 아, 쌤 좋으셨네. 술 공장 가신다고 안 하셨어요? 분명히 술 공장도 하시는데. 누룩 보고 온다고 공장 그러셨잖아요. 2초, 공장 2초. 술 만드는 거 내가 설명해드리고. 쌤 힘만 보내 우리는. 아, 뭐 저기서 몇 시간. 맞아요. 이거 악마의 편집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박상현 쌤 일 안 하시네요. 뭐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야심차게 말씀하시더니 주지육님만 보여주시고요. 선생님 입만 보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 불만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서 네. 저희 제작진이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막걸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아, 한쪽에는 그냥 막걸리고요. 한쪽에는 산성마을 막걸리예요. 드셔보시고 어떤 게 산성마을 막걸리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네. 상품이 있어요. 진짜 상품도 있어요? 염소불고기? 그러면 좋을 텐데 한 병? 맞춘 분에겐 맞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맞추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힌트, 네. 신맛 그리고 과일향 두 가지를 딱. 저도 바로 난 맞출 수 벌써 있겠는데요. 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산성마을 막걸리다 하면 자신의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드셔보시고요. 냄새 똑같은데. 맡아도 모르겠다. 먹으니까 아니 진짜 맛있다는데? 다르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 향으로 바로 나오는데요. 어우,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원샷. 느낌 오네. 뭐라고요? 이 두 가지의 단맛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김학은 소장님부터. 저 안 마셨거든요. 향으로. 네, 향으로만. 먹었거든요. 스티커 있나요? 있다. 역시 주당이시네요. 다음은 로라. 다른 패널 분 확인해 주세요. 맞았어. 나 없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생겼는데 술을 못 먹잖아요. 근데
있어. 나만 못 맞힐 것 같아. 자, 차재현 아나운서. 입 마시. 무셨는데. 짠! 있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우리 이는 씨 와, 한번. 나만 못 맞힐 것 같아. 자, 남산을 더 자주 갔던 금정산보다. 하나, 둘, 셋. 있어. 있어요. 이게 진짜 맛이 확연히 다르네. 근데 여기서 나만 없는 거야. 대박인데. 박상현 선생님이 틀리면 대박이야.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편집하죠. 선생님 머리 보여주세요. 예. 스티커 없어야 됩니다. 아마 선생님. 스티커 없는 컵 2개가 하나, 맞지 둘. 싶어요. 둘, 셋. 내가 더 조마조마하다. 역시. 우리 야외 활동 자주 하시는 이효 선생님. 하나, 둘, 셋. 자, 그럼 우리 패널 분들 모두에게 이제 예. 금정산성 막걸리 한 병씩이 증정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일반 시중에 파는 막걸리랑 또 이 산성 막걸리가 다른 점이. 네. 이게 어떤 음식 맛을 비교할 때 술 맛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비슷한 것과 같이 비교해 보는 게 가장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도 딱 해보시니까 그 비교 대상이 됐던 막걸리랑 산성 마을에서 만든 거랑은 금방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맞아요. 정말 톡 쏘면서 신맛과 묵직한 맛이 확 느껴지니까 아 이게 답이다 이런 생각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나친 음주는 아유, 힘들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네. 자, 적당히 드셔야 되고 첫 번째 유산 후보 덕분에 아주 입도 즐거웠고요. 네. 아주 청량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막걸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두 번째 문화유산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두 번째 문화유산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here are places I remember all my life, though some have changed, some forever, not for better. Some are gone and some remain. All these places had their 내 18살. with lovers. 그리고 지금 66이니까 86이니까 지금 몇 년째는 모른다. 지금 우리 빼기는 안 되지 여기. 다른 사람은 뛰는 사람은 작년까지만 해도 몇 집, 서너 집 됐는데 이제는 우리 뺏기는 안 해. 우리 아들 다 욕봤어요. 그때 와 그런 하면 부모가 그래서 하니 저것도 안 해줄 수 없는 게라. 저 그냥 좀 들어주면 그것도 한테 포개가 이고 가고 다 그렇게 했어. All these friends and lovers, there is no one compared. 네,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 바로 전통 누룩빚기입니다. 네. 근데 처음 봤어요, 저. 네, 저도 저렇게 발로 밟아서 빚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네. 누룩을 직접 만드는 경우는 많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누룩을 만든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가지고 곡물을 반죽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틀에 찍어내는 거죠. 네, 간단하네요. 보통 그 방식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성마을에서만 이렇게 이제 밟아서 예. 발로 밟아서 이렇게 만들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손으로 이렇게 쳐서 그 면을 뽑는 것을 수타면. 네. 그래서 반대로 이거는 발로 밟아서 한다. 족타식. 족타식 누룩이다. 누룩빚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네. 누르는 거랑 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발로 밟으면 가운데가 얇아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이 선조들의 경험적인 지혜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렇게 피자처럼 생긴 둥그런 걸 넓적하게 펴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룩을 다 빚고 난 다음에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마르기 시작하냐면 바깥에서부터 마르겠죠. 바깥에서부터 마르기 때문에 바깥은 좀 두꺼워도 두껍게 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안으로 갈수록 이제 수분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속도가 네. 더뎌지니까 안쪽은 얇아야 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지혜로우시죠. 장인 정신이 그 느껴지네 다음에 진짜. 이걸 아주 곱게 열심히 잘 밟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운데가 예를 들어서 힘이 없으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안 눌러져 있으면 건조되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금이 가거나 벌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나쁜 미생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번식을 해 가지고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썩어버리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공기 구멍이 안 생기게 아주 정성스럽게 밟아줘야 돼요. 보면 엄청 막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천천히. 계산하시고 그럼요. 네. 이게 약간 학춤 추시듯이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방식으로만 하는 게 금정산성의 누룩이고 정말 과학적이고 우리 그 전통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봐요. 그 뒤에 과정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예. 하는 거예요? 누룩을 탁 만들고 나면 이제 이걸 누룩빵이라 그래서 이렇게 건조를 시킵니다. 예. 건조를 딱 시키면 이게 건조를 쫙 되는 과정을 쫙 보고 있으면 한 2주 정도 건조를 시키거든요. 네. 노란 꽃이 펴요. 꽃이요? 네, 노란 꽃이 누룩에서 핍니다. 네. 꽃이, flowers. 제 지금 입은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노란 꽃이요? 네, 색깔은 그렇죠. 이런 거 색깔은 예쁜 그렇죠. 색깔이죠. 그래서 진짜 줄 알았네, 제가 이 나는. 누룩 빚는 과정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아, 진짜요? 여러분 한번 그 보시죠 같이. 네, 지금 찾아가고 있는 여기가 누룩방입니다. 누룩을 만들고 이제 누룩을 건조시키는 열리는 순간에 벌써 이 향긋한 냄새. 네, 술에서 느껴지던 그 향이 나오는데 그럼 이 보통 얼마나 말리십니까? 누룩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룩을 디뎌가지고 이 발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예. 외국에 왜 치즈 저장해놓는 그런 그런 거랑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축석하는 거 일주일 정도? 보름 정도 전체적으로. 무슨 비스켓 같아. 약간 누룽지 같기도 하고. 누룽지 비스켓. 네. 지금 저 노란색 부분이 말씀하신 꽃이 네, 피었다는 꽃이. 그 설마 저게 꽃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향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꽃보다 남자. 향이 나요? 네. 너무 신기해요. 저는 꽃이라고 해서 진짜 꽃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저도. 노르스름하게 네. 약간 곰팡이 곰팡이 피듯이. 같은 거죠. 네. 근데 저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병 한 병 사가지고 턱 마시고 금정산성 막걸리 좋다 뭐 이런데 그 안에서 진짜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과정은 안 보고는 진짜 모르겠네요. 아주 놀라. 얼마나 유명했냐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그 여기서 얼마나 누룩을 빚느냐에 따라 경남 일대의 쌀값이 왔다 갔다 했을 정도라고 하고 학생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누룩을 빚어 놓으면 그걸 책가방에 넣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읍내에 나가서 그걸 팔아서 필요한 걸 사고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뺏으려고 도둑도 들어오고 또 못 빼앗게 하려고 막 훔쳐도 가고 막 못 빼앗게 막기도 하고 이렇게 누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재밌네요. 이 동그란 모양이 그냥 동그란 피자 모양이 아니라 엽전이나 동전, 금보다 귀한 돈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듣고 보니까. 누룩 자체가 산성 막걸리에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시대 그쪽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또 어떤 그 완전 삶의 어떤 수단이네, 진짜. 큰 가치가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산성 막걸리가 사실은 이제 광복 이후에 한번 또 굉장히 또 시련을 겪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네. 일제 때 물론 이제 그 주세 수입 때문에 그 누룩을 못 빚게 한 것도 있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쌀이 또 귀했어요. 쌀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로 이제 뭐 엿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을 못 담아 먹게 했던 네. 이런 과정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또 애로사항을 많이 또 가졌었어요. 술 들어왔다! 술 들어왔다! 뭐라고? 술 추러 왔다 그래요. 저거를. 예, 집에서 술 담는 거를 못 담게 하는 걸. 저렇게까지 고함을 칠 일인가요? 감춰 걸리면은 일단 벌금을 무니까 일단 술을 부어버리든가 감춰야 되니까요. 아니 저걸 그냥 저대로 그냥 땅에 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밭, 제작비 흙밭 엄청나게 나왔다. 제작비가. 그만해서 뭐합니까? 땅에 묻는 거 다 봤습니다. 보기는 뭘 봤다 그럽니까? 고마 가는 길을 갔어! 아니 영감님 저희가 다 봤다니까요. 이 모른 척 한다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비켜보소. 여기 있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래. 잘 됐네.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똑같지. 그래. 지금 한번 지기 봐라. 지기 봐라. 어? 아따 이 아줌마가 진짜. 이보게
박 과장, 이 첩첩산 중에 농사도 못 짓고 뭘 해서 먹고 살겠노? 내 이렇게 사정한다 아이가. 제가 저번에 공장도 소개시켜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벌금 더 세게 나옵니다. 예? 증거품 찾고 이거 박아놓고 나. 야, 저 정도로 단속을 했네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 때 당시 그 누룩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절절한 사연은 정말 눈물 없이 못 들을 정도인데요. 집에 애가 있는데 단속이 오니까 애를 업고 뛰면 늦잖아요. 그래서 애를 놓고 누룩만 들고 뛰어서 누룩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반도 와서 저렇게까지 처절하니까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안 가져갈 테니까, 누룩 안 가져갈 테니까 애 챙겨가라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생존 투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잠깐만. 그러니까. 애기 버렸다고요? 아니 놔두고 잠깐 뛰어갔다고. 아 진짜 그 마음 아픈 누룩이 이야기지. 진짜 그렇게 너무 귀한 것 같구나. 그런 단속을 피하면서 막걸리를 만들었으면 사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뭐 나눠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산성마을 막걸리가 유명해질 수 있었죠?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70년대 이제 부산을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이 우연히 산성마을 막걸리 맛을 보신 거죠. 보셨는데 이게 맛있어. 맛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 내막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정으로 사실 주민들은 이것 외에는 누룩을 만들고 술을 빚는 것 외에는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때 당시에 절묘한 하나의 이 묘안이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이걸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합법화되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50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누룩 빚는 방식이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래서 그 맛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전통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누룩의 관점에서 좀 막걸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지역의 아이콘이 됩니다. 로컬의 아이콘인데 왜냐면 지역마다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곡식, 물, 뭐 여러 가지 공기, 환경 모든 것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막걸리 붐이 뭐 젊은 취향을 겨냥한 뭐 꿀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뭐 이런 컨셉이었다면 이제 제2의 붐으로는 이런 누룩에 초점을 맞춰서 각 지역별 누룩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누룩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지는 그 각 지역의 특색을 맛보는 이런 걸 한번 하면 또 제2의 막걸리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괜찮네요.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문화유산 후보가 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알쓸신잡으로 가는 거 온갖 잡다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나요? 빨리 정리를 좀 하고 네. 하나 남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첫 번째가 막걸리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화유산이 누룩이잖아요. 그럼 이제 안주 나와야 돼. 그죠?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빨리 와요, 빨리. 정구지. 네, 자, 세 번째 문화유산 뭐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 but I just can't sleep on this tonight. Stop this train. I wanna get off and go home again. 네,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이야기 보물 지도입니다. 좀 네. 의외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지도 자체를. 보물? 캘 수 있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 그런 캐는 보물이 아니라 슬프다. 이 주민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을은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와서 등산 땀 흘리고 등산하고는 막걸리 마시고 염소고기만 먹고 그냥 가지 하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쉽다. 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금정 산성마을 보물지도. 마을의 역사가 담긴 지도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마을 지도를 보면 한 25군데 정도 뭐 재밌는 지명이 얽혀 있다든지 의미가 있다든지 이런 곳을 이렇게 쭉 이야기 흐름처럼 스토리텔링을 잘 접목시켜 놨는데요. 이 주민들이 이 마을에 오래 계셨던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한 달 넘게 긴 시간 동안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을 토대로 이 25곳을 선정하고 각각의 장소에 그 사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고 재밌는 그런 지도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진짜 얘기. 이게 정말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치 있게 좀 더 꾸미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지도인데 박사영 선생님께서 또 막걸리와 염소고기를 드실 때 저는 이 보물 지도와 함께 산성마을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저랑 또 왜 비밀로 비교를 얘기해. 하십니까? 갔다 왔어요? 훈훈한 모습 함께 보시죠. 훈훈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 기다리고 계신 거 맞죠? 아, 예,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보여주실 게 있습니까? 산성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엄청 많죠. 뭐 어떤 게 지금 갖고 계신 게 지도인 것 같은데 이제 저분께서 이 마을 지도 만드실 때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마을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하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소원탑과 부부성. 네. 그리고요. 보면은 저렇게 사진과 함께 뭐 유래라든지 그리고 신기한 게 QR 코드가 또 저기 장착이 돼 있어요. 좋다. 네.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한번 직접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빨리 저 안내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죠? 네. 일로 가면 됩니다. 부부송이라고 해서 그 마을의 어떤 상징이 되는 그 소나무인데 마을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여인들이요 목욕 재개를 하고 여기서 제를 지냈어요. 마을의 복을 기원하고. 아, 여성분들이 네. 보통 시골 마을 입구에 가보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마을을 뭐 수호하는 그런 마을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 보면 사실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위험이 느껴지고 하는데 사랑을 품은 나무라 그런지 좀 이 주변이 굉장히 포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여기 보니까 소원을 빌면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와서 결실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올해 확인 좀 해봐야겠네. 나무 때문이 아닐 거예요. 자, 저기 너무 여기는 좋다. 국청사라는 곳인데요. 네. 앞에 그 산세가 동영상을 국청사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마을에서 그 호국 마을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을이 생기기 이전부터 600년대부터 이미 형성이 돼 있던 절이고 그리고 이제 국청사가 이제 금정산성을 방어의 목적으로 생기면서 마치 승병장이 여기도 거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역할을 계속 마을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그렇군요. 참 절이 조용하고 포근하고 네, 그랬습니다. 좋네요. 약간 얌쟁이를 아직도 못 버렸어. 아니 이런 거 갈 때 저랑 좀 같이 좀 가고 그래요. 왜 좋은 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열심히 해서 산성마을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요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아니겠습니까? 소양 놓쳤다. 아깝다. 예. 근데 그 지도를 만든 이제 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 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셔서요. 중요하죠. 그 안에서 이제 한 분이 취재도 하시고 직접 또 이야기도 이렇게 발췌를 해 오시고 그래서 만든 그런 지도였거든요. 그래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요, 그 다른 분 만나면 그 다른 가이드 만나면 다른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스토리 잘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을 분들이 만드신 거니까. 정말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하게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들 왜 이웃사촌끼리 친할 때 이런 표현을 저 집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뭐 말로써가 아니라 이 마을에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보통 여기서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이 13대, 14대 이렇게 13년이 아니고요? 네, 13대째, 14대째. 그게 이 마을의 500년 역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주민들이 지금 약 한 1,300여 분 정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뭐 이 지도를 만드는 데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뭐 마을 잔치 같은 것도 열고 그리고 또 지도를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심지어 이제 막걸리 누룩 빚기 뭐 아카데미 막걸리 아카데미 이런 것도 열고 그리고 매월 한 700여 분 정도 이렇게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에 거쳐서 가시는 분들이고 그냥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좀 엄청나죠. 최근에 이 산성 마을에 아주 좀 고무적인 상황이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유인즉 여기에 있는 금성초등학교 때문이랍니다. 이 학교가 그 독립운동가였던 신필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이분이 이제 일제 관원의 눈을 피해서 이제 이 마을로 피신해 와 있다가 그 이분이 이제 이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학교를 그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일종의 그 협동조합 학교로서 지금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주 다양한 그 실험들을 하면서 이 공부나 이 어떤 과제의 메인 학생들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뛰어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요즘 게 엄마들이 특징입니다. 참 원하는 네. 그런 공부 방법이네요. 사실 근데 또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좀 그러한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또 관심을 이용해서 땅값을 올려서 투기자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그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시고 또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금정 뭐 산성마을 하면은 막걸리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야기 보물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그 지도 안에 맞아요. 막걸리 얘기도 있고 누룽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과거에 있는 모든 유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미래도 있어요. 본인이 갔다 왔다고 지금 본인 지도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산성 그러면 진짜 무슨 유흥지처럼 그냥 올라가서 뭐 염소고기 파전 막걸리 막 먹고 족구하고 취해서 내려오는 이런 곳이라는 인상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집들이 뭐 200여 곳을 헤아릴 정도로 막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동네가 변질되면서 500년 역사의 산성마을의 어떤 역사나 전통들이 훼손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금 이런 그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걸 하나 상징하는 게 전 이 지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고 그 순천에 가면 나간읍성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비견될 만한 부산의 금정 산성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주민들이 이 지도를 만든 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다. 볼거리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작업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내고 이런 컨텐츠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부산 시민들이 조금 힘을 보태야 될 차례가 아닐까. 뭐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금정산성마을은 시민들의 발소리를 듣고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누룩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누룩을 가공한 제2차 상품들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빵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누룩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2차 상품들의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럴수록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마음을 가져준다면 정말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런 컨텐츠를 가진 마을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일단 차재환 씨는 뭐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아니 마지막에 다 이걸로 정한 거 아니었어요? 뽑을 것 같고 뭐 몇 분은 막걸리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빨리 지금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유산 후보 3개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문화유산 후보 3가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뭐 어떤 게 이 산성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저는 그 누룩 오, 빚기. 진짜요? 미끼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정말 이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아주 큰 가치가 있는데 사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제 술들은 전부 쌀 대신 밀가루로 빚기 시작하고 막걸리를, 그리고 이제 이 천연 누룩 대신에 인공 감미료로 누룩향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막걸리가 아주 품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품질이 떨어진 거는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전통의 맥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성마을만큼은 그 누룩을 500년 동안 지켜온 거죠. 이건 사실 누룩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누룩만 맛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500년의 역사를 지키는 거고, 네. 수십 년 동안 그 누룩을 밟아온 그 여성들의 그 이 신선하고 이렇게 고된 삶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예. 뭔가 결연함이 느껴지죠. 예, 다른 거 했다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지도까지 보신 네, 로라 씨. 오늘 로라 씨랑 남미 씨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네, 지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역사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 이야기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꼭 막걸리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애기 엄마로서 내 생각에 교육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세 번째. 지도. 네. 우리 김한근 소장님. 저도 뭐 사실은 막걸리로 아마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는 그 사이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마을이 제대로 지켜나가는 데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게임 끝났다. 이러다 막걸리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지도. 네, 저는 일단 공동으로 봐요. 금정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주민들이 지켜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나 완전 궁금한데 오늘 선생님. 저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나왔습니다. 새로운 표. 그 금정산 막걸리는 금정산 막걸리가 가진 오랜 세월 때문에 정말 특별한 마법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그 마법의 핵심이 누룩이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금정산 막걸리는 아버지의 추억, 그리고 나의 추억,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추억, 이 모든 것을 같이 묶어주는 맥인 것 같거든요. 네. 아버지가 젊어서 즐겨 드셨던 술, 제가 대학 시절 즐겨 먹었던 막걸리,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운데 놓고 아버지와 함께 마셨던 막걸리.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땐 이제 오랜 세월을 많은 추억을 담아준 이 막걸리가 문화유산이 되는 게 어떨까? 또 오늘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는. 한 잔 더 필요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분들의 말을 감히 좀 아울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지도팀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마을을 구경하고 나면 그 아이가 아빠가 되면 우리 아버지랑 여기를 걸었지 하면서 이 막걸리를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리고 그 족타 방법으로 누룩을 빚으시잖아요. 마을 분들이 걸어서 빚어놓은 지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말 발전한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이 중국어 지도도 나오고 영어 지도도 나오는 세계적인 마을로 우리 부산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만나면 누룩 맛버려요. 공기가 달라진다니까. 좋은 건 나눠야지. 좋은 건 선생님 나눠야지. 근데 정말 나도. 그 누룩 빚기 방식은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럼요, 방식인 것 절대 안 되지. 저 그래서 지도를 한 거예요. 뭐지? 선생님. 승자의 여유인가? 그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성마을 자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내고 본인이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지원도 좀 해주고요. 네, 진짜 진지합니다. 네. 궁서체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을 지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주민들의 어떤 이 마을 살리기를 위한 염원이 모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문화유산을 지정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들을 필요도 없네요, 지금. 네, 그럴 거면은 나 먼저 시키지 그랬어. 원래 딴 거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네, 뭐 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늘은요 이야기 보물 지도가 부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뭐 매번 저희가 유산 3개 놓고 후보 3개 놓고 하나를 선정하지만 네. 뭐 다 그렇잖아요. 다 같이 있는 거고. 아, 그럼요.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도 오늘 또 지도가 선정이 되니까 기분은 좋네요. 어떠셨습니까, 다들? 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을 지키려면 이곳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맛있는 막걸리를 지켜온 그 과정들을 보고 나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예, 정말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생각에 앞으로 진짜 재환 씨 말처럼 한 땀 한 땀 남기지 않고 먹을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금정산에 마르지 않는 금샘이 있죠. 네. 우리 분해스코에는 마르지 않는 이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향기 나는 방송이라는 의미에서 그 막걸리 향 그리고 추억은 이제 향기 같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떠올리면 펼쳐지는 제 대학 시절 그리고 아버지랑 등산 가서 막걸리 마셨을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저를 내내 감싸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저도 그 선생님과 선생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가 앞으로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금정 산성마을이 좀 더 아름답게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응원을 하고 그 아까 말했듯이 저도 발소리를 들려주는 또 하나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분해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We wrote a prelude to our own fairy tale and bought a parachute at a church rummage sale.